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수업 마지막 내용에서 이제 TCP랑 소켓 방식 통신에 대한 개념 살짝 맛봤고요. 그리고 이제 도커 사용해서 볼륨 쓰는 방식들 이런 것들 좀 해봤죠? 자, 오늘은 이제 진짜로 마리아DB 설치할 거고 예고드렸던 대로 얘가 아니잖아. 이제 도커 환경으로 마리아DB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CentOS에서 돌고 있던 마리아DB는 끄고 스탑에 디세이블까지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를 켰든 안 켰든 여기서 CentOS에서 돌고 있던 마리아DB를 꺼버리거나 아예 정령 활성화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비활성화를 걸어버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FTP 방식의 접속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까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여기 CentOS에서 사용하던 마리아DB랑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돌아도 별도의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QFTPD 같은 이런 속성 옵션들은 우리가 원래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설정 같은 것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마리아DB 도커 환경으로 설치하고 실행하는 과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고 이 친구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하나씩 좀 짚어볼 거예요. 얘는 메모장으로 하죠. 자, 제가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메모장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원화 표시인데 이거 사실 역슬래시입니다. 여기엔 역슬래시로 다 나오고 있죠. 이거는 큰 의미 없고요. 그냥 이만큼 우리가 실행하려고 할 때 명령어를 이만큼을 쳐야 돼요. 근데 이게 한 줄로 들어가면 우리가 명령어를 치면서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바꿈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줄바꿈의 역할을 역슬래시 가지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나씩 좀 짚을 겁니다. 일단 run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마리아DB라는 이미지를 내려받은 적 없는데 그냥 실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내려받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name 얘는 이미지를 실행해서 만들어지는 컨테이너의 이름이었죠. 우리가 마리아DB 1이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를 지금 실행시키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이 D는 디테치 옵션이라고 해서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옵션이었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얘는요? 이거는 처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본 적은 없는데 대충 뭐 같아요? 느낌은 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 CentOS에 설치되어 있는 마리아DB 같은 것도 이네이블로 활성화를 시켰던 거 있죠? 서버 컴퓨터가 껐다 켜지더라도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켜졌을 때 항상 돌아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처음 보는 앤데 얘도 일단 잠깐 내비두고 밑에 P 이거는 포트 포워딩이었죠? 3306 포트로 들어가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3306을 찾아가겠다. 결국 마리아DB에 접근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포트 포워딩. 그리고 여기 V 얘네들은 경로가 앞에 있고 콜론 찍히고 뒤에 경로가 또 나와요. 그럼 이건 우리가 배웠던 볼륨 중에서 어떤 볼륨이에요? 우리 볼륨의 종류는 익명과 네임드와 마운트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익명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실제 경로만 적어주는 거였고 네임은 내가 지정할 이름 그리고 콜론 뒤에 경로 마운트는 이제 CentOS 내가 호스트 환경의 경로와 콜론 찍고 실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경로 둘 다 적어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운트 볼륨을 사용하는 방식들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은 볼륨이 지금 3개가 걸려 있어요. 제가 V라는 옵션을 3번을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각 볼륨 옵션 사용할 때마다 경로를 하나씩 연결을 하고 있죠. 볼륨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씩밖에 못해 이런 거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더 적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부터 먼저 보자면은 자, 우리가 원래 런 시킬 때 마지막에 적어줬던 애가 내려받을 이미지였죠. 실행시킬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엑스 같은 거 해볼 때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풀 이미지를 내려받은 다음에 런을 실행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풀 없이 런 바로 하면 알아서 얘 찾아서 다운로드 해주고 실행까지 시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던 방식과 살짝 다르게 콜론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뒤에 레이티스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엔진엑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DB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이제 도커 환경에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얘는요 레파지토리 네임이라고 해요. 우리가 도커 허브라는 곳에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볼까요? 도커 허브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엔진엑스 같은 거 치면 얘가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 보시는 이 이름, 여기 있는 이 이름은 레파지토리 네임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레파지토리 네임 안에 태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latest예요. 우리가 지금 마리아DB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마리아DB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DB라고. 이 친구의 태그 이름이 latest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태그라고 하는 친구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명령어 이거 저는 잠깐 지우고 화면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있을 텐데 있죠. 제가 이미지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름은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레이티스트가 태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파지토리 이름 땡땡 레이티스트 태그 이름까지 적어준 겁니다. 우리가 엔진엑스 받을 때 이런 거 안 했었는데 얘는 이제 오피셜이 무조건 하나밖에 이거밖에 없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얘도 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보통 이제 이미지를 내려받을 때 레파지토리 네임 그리고 태그 이름까지 붙여주는 게 원래는 더 좋아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콕 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도커 서치 이건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마리아DB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마리아DB 나오죠? 이름 네임이라고. 그리고 얘가 오피셜 디스크립션이고 오피셜 OK 들어가 있고 오토메이티드 따로 태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리아DB 그리고 태그스 가보면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latest 그리고 여기는 LTS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태그 이름이 계속 그러니까 버전 패치가 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이 latest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패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마리아DB를 설치를 할 건데 태그 이름이 latest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패치된 내역까지 받아버리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태그 네임을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명령어 자체가 내려받을 때 도커 풀 그리고 마리아DB의 latest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도커는. 그래서 얘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처음 보는 이 친구를 한번 따로 놓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혹시 뭐 같아요? 유추를 해보실래요? 한번 예상을? 자, 이 친구는 환경 변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초 언어 같은 거 수업 뭐 C나 파이썬, 자바 어떤 거든지 간에 뭐라도 배워 보셨으면은 변수에 대한 얘기를 꼭 초반에 했을 텐데 이 변수의 종류에는 뭐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기초 언어를 안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내용을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었죠. 한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 얘는 전역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변수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 전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의미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범위가 이제 전역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전 지역에서 쓸 수 있다 이건데 그 전 지역도 결국에는 프로그램 안에서거든요. 아무리 전 지역이라고 해도 그 프로그램을 벗어나면 당연히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 변수 같은 경우는 OS 단위로 공유할 수 있는 변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컴퓨터는 OS가 윈도우죠. 메인 OS는 윈도우예요. 그럼 이 환경 변수를 윈도우 환경 변수로 잡아놓으면 이 윈도우 환경 내에서는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행시키고자 하는 곳은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가 도커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행할 거예요. 컨테이너를. 그리고 이런 환경 변수 세팅을 했어요. 그럼 이 환경 변수가 그 해당 컨테이너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잡아놓고 이름이 지금 마리아DB 루트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리아DB 우리가 실행할 거니까 그 실행했을 때 루트 패스워드를 코리아 12313으로 세팅을 할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다시 복사해서 진짜로 한번 받아볼까요? 자,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쳤는데 저처럼 뭔가 바로 내려받아지고 이런 상황이 안 나오고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포트 때문에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도 뭐라고 했네요. 3306에 대해서 이미지만 내려받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트를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까요? 자, 이거 그대로 다시 하는데 아니다. 이건 제가 수업 페이지에 바꿔드릴게요. 다시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3307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하기 전에 우리 이미지 컨테이너 한번 싹 밀고 할게요. 이거 간혹 여기서 에러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도커 이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모든 컨테이너 삭제 이거 하나랑 그리고 모든 이미지 삭제 이렇게 두 개를 좀 해주고 다 되셨으면은 다시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복사하셔야 돼요. 바뀐 거 적용된 걸로. 포트 포워딩 부분만 제가 수정을 좀 한 겁니다. 3306, 3306 앞뒤가 동일했는데 3307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센터OS 환경에서 이미 3306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 마리아DB가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포트를 바꿔준 것 뿐이고요. 실행을 다시 시켜보면 마리아DB라는 이미지를 내려받을 거고 내려받은 뒤에 실행까지 알아서 시켜줄 겁니다. 자, 저는 일단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도커 ps a로 보면 컨테이너가 잘 돌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가 실제로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그 도커 환경 안에서 마리아DB 1이라는 컨테이너가 돌고 있으니 DB 서버가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코리아 IT 로컬호스트 여기는 이제 센터OS 환경인데 이 센터OS 환경에 있는 DB를 진짜로 종료를 할 거고요. 듀얼 서버까지 걸어버릴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접속기 기억나시나요? DB 접속기 클라이언트 MySQL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MySQL에 뭐 U 루트 P 이러면은 내부 로컬에 있는 DB에 접속할 때 쓰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이제 뭐 IP나 포트 바꾸면 다른 환경에서 돌고 있는 DB도 접속이 가능했고,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해서 들어가 볼 겁니다. 일단은 종료를 좀 해줄게요. sudo system ctl stop maria db. 일단 우리 무조건 돌고 있을 거니까 얘 꺼주고, 그 다음에 disable까지. 너는 이제 영영 활성화되지 마. 내가 다시 허락해주기 전까지 살아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한번 볼까요? 그러면 inactive 들어있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는 CentOS 환경에서 돌고 있던 MariaDB 서버를 아예 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면 얘는 이제 로컬호스트에 3306 포트가 내장되어 있는 거고, 이게 생략이 가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로그인을 했었는데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서버 죽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해당 서버는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CentOS 환경에서 컨테이너, 도커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3307로 가면 3306으로 보내줄게 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로컬호스트의 3307 포트를 바라보고 가려고 한다면 얘는 결국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친구를 실행시켜 주려고 하겠죠. 이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우리가 사용했던 포트 포딩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얘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이제 IP 같은 거 칠 때 여기다가 H 하나 넣어서 127.0.0.1에 포트 그래서 3307 이러면 해당 IP 주소로 3307 포트로 나는 들어갈 거야 라는 의사표시였잖아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했을 때는 코리아 12313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비밀번호 세팅한 거예요. 이거 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 들어가져요, 얘는. 이거 왜 안 들어가질까요? 네? 우리 컨테이너에는 돌고 있어요. 우리 도커 PS 보면은 얘 돌고 있잖아요. 실제로 3307, 3306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앞에 0000이니까 여기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로 포트로 하면은 여기로 넘겨주겠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열어놓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센토스 환경에서 로컬호스트에 3307 포트 들어가면 이거 컨테이너 안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옛날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서버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면 서버 내부 문제인가 외부 문제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파이어월드 그것 때문에 외부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얘도 내부에 문제가 있나?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 컨테이너, 실행 중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명령어 쳐볼 수 있는 방식이 있었죠. 저번 주에 배웠던 docker exec it에 마리아 db1 이러면 해당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명령어를 날리겠다까지 준비한 거고 저는 배쉬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접속 시도를 해볼 거예요. 자, 들어왔어요. 자, 여기 안에도 우리가 마리아DB 이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실행한 이 환경 안에도 MySQL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접속기가 똑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용해서 여기는 이제 완전 로컬에 3306이 맞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입력을 해줘 볼게요.
컨테이너 돌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이 명령어 치고 배시로 들어왔고요.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컨테이너 안에 돌고 있는 마리아DB에 붙어 볼 거야 라고 한 건데, 뭐야 왜 없어? 응?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고 배시로 들어오지 말고요. 여기서 MySQL을 써봅시다. 접속기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DB 1 이름을 틀렸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따로 설치를 해줘야겠군요. 원래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썼었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버전업이 되면서 제가 쓰던 방식이 좀 바뀌었네요. 원래 MySQL이라고 하는 접속기 그대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얘는 이제 이름을 MariaDB라고 써줘야만 하는 상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MariaDB 이렇게 써주니까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MariaDB랑 MySQL이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크게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이게 또 바뀌었군요. 이렇게 접속기 이름만 바뀐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애가 맞는데 접속 이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코리아 12313 비밀번호까지 치고 들어가면 얘는 웰컴 투 마리아DB가 나와요. 그 말인즉슨 뭐냐, 컨테이너 안쪽 세상에 돌고 있는 마리아DB라는 서버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안에 3306 포트로 돌고 있는 이 서버에 접근만 가능하면 당연히 접속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서 나가지고 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설정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처음에 퓨어 FTPD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DB 설치하고 센터베이스 환경에서 이것저것 세팅 좀 했었죠. 그때 이 친구도 좀 건드리고 뭐 다른 것도 좀 건드리고 몇 가지 설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이고 또 얘네. 우리가 현재 CentOS 환경에서 쓰고 있던 접속 방식은 TCP와 소켓 방식 중에서 뭐다? 우리는 소켓 방식을 쓰고 있었다 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켓 방식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소켓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직접 가는 거였죠. 그쵸? 우린 지금 소켓 방식으로 접속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접속기 자체의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근데 직접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를 거쳐가려고 하는 상황으로 바꾼 거죠. 시도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어떻게 가지? 이거 직접 가야 되는데 하고 이상한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MySQL U 루트 P 이 작업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센터에서 환경에 쓰고 있던 이 작업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로컬에 있는 3306으로 돌고 있는 그 마리아DB 서버에 소켓 방식으로 직접 접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H를 붙여가며 IP랑 포트를 넣어가며 한 게 TCP 방식이다. 근데 이 TCP 방식으로는 지금 접속기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하다 접속이 라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돌고 있는 마리아DB는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서버 그 해당 서버의 외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속기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돼요. 좀 추가적으로 세팅할 것들이 좀 있는데 수업 페이지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MySQL 클라이언트 설정이라고 하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설정은 진짜 MySQL의 클라이언트 설정입니다. 서버에 대한 설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기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항상 잘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나오는데 여기 화면 보세요. 지금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에서 이만큼을 복사하세요. 샵 전까지 여기까지 복사를 하시고 우리 걸로 와서 끼워넣기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미 그 디폴트 캐릭터 셋이라고 해서 인코딩 세팅 해놨던 거 밑에 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인코딩 세팅이니까 그냥 두시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뭐 물론 샵까지 그냥 가져와도 어차피 주석이라서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딱 여기까지 해주시면 깔끔하겠죠?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거 지웠지? 자,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요. 소켓이라고 해서 경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절대 경로죠. 이 절대 경로 여기까지 안에 이러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앞에 있는 이만큼의 경로를 잘 보세요. 도커의 프로젝트스의 마리아DB 1에 런의 MySQL D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볼륨 걸었던 거에서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경로가 어때요? 동일하죠? 같은 경로예요. 우리가 마운트 볼륨으로 이 런 함과 동시에 이러한 폴더는 없던 건데 생겨났을 거예요. 왜냐면 마리아DB 1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볼륨을 걸자마자 이 폴더 없네? 그럼 만들어야겠네? 하고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폴더 안에 있는 이러한 친구를 보겠다라고 지금 걸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실제로 마운트 볼륨을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CentOS 환경에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에 직접적으로 뭐 들어가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파일을 뭐 내려받거나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륨을 연결해서 CentOS 환경 안에 폴더를 잡아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뭐 설정 파일 같은 거 작업해서 넣어놓으면 여기에도 알아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실제 서버 설정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우린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운트 볼륨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MySQL U 루트 P 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엔터 치고 코리아 12313 치고 들어가면 얘는 연결이 됐죠. 자, 지금 제가 입력한 이 명령어는 로컬호스트 안에 있는 3306을 바라보겠다 라고 당연히 생략되어 있었겠죠?
넣어준 거 따로 없으니까. 근데 얘는 됐네요. 우리 지금 CentOS라고 하는 로컬 환경 안에는 더 이상 마리아DB가 돌고 있지 않는데 됐어요. 왜? 우리가 방금 설정해서 걸었던 이 MySQL d.swap이라고 하는 얘가 우리가 마운트 볼륨 때문에 지금 이 설정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리아DB 쪽에 설정이 지금 세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소켓 방식을 통해서 컨테이너 안쪽으로 직접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포트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소켓으로 연결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갔던 방식대로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화면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요. 이제 이거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보는 명령어인데 그 전에 우리가 막 사이트 1, 2, 3, 뭐 퓨어 FTPD 이런 데이터베이스들도 만들어 놨었죠. 근데 얘는 없어요. 왜? 기존에 그거 만들어놨던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지금 죽여놨으니까 얘한테 진짜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건 그냥 화면 보시고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추가가 돼 있어요. 사이트 1이라는 애가. 자, 여기서 나간 다음에 아까 쳤던 명령어 이거 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서버로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얘를 보면 똑같죠? 진짜 이 서버에 들어온 게 맞다란 얘기예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내부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마리아DB에 접근하는 것까지 한 거니까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네요. CentOS에서 돌고 있는 퓨어 FTPD의 하청을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마리아DB에게 토스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일단 DB 서버가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사실까지 접근을 한 거니까. 그 전에는 CentOS 환경, 같은 환경 안에 있는 PureFTPD와 마리아DB를 사용해서 연결을 했다라면 이제는 CentOS에 있는 PureFTP에서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마리아DB 쪽으로 이를 토스할 수 있게 하면 우리가 FTP 접속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진짜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수업 페이지 진행했던 거에서 위로 좀 올라가서 계정 만들고 이런 거 좀 해줘야겠죠? 우리 이런 거 계정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유저 정보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 만들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계정 하나 가져와서 일단은 지금 저 다시 CentOS 환경이에요. 여기서 MySQL 루트 P 여기까지 들어오시고 지금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마리아DB에 접속까지 한 상태 여기다가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계정 만드는 명령어 복사해서 가져와서 붙여넣기 지금 이 명령어 같은 경우는 7일차 내용에 있네요. 제 수업 페이지에 그리고 엔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데이터 추가하고 할 건데 여기서는 한 번에 다는 좀 그래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3개 일단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첫 번째 복사된 거 실행했고 두 번째 복사된 거 실행하고 세 번째 복사된 거를 멈춰 있어요. 여기 엔터까지 눌러 주시고요. 자,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만큼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명령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insert라고 하는 이 친구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엔터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쿼리 OK 3 rows affected 라고 나오면은 성공이에요. 왜냐면 이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insert 이 명령어를 날렸을 때 OK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얘까지 문제가 없다면 잘 되었을 텐데, 우리가 이 작업을 원래는 여기서 했었어요. 원래는 이거 활용해서 했었죠. SQL YOG 이거 가지고. 근데 얘는 그냥 여기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계정 만들고 하는 상황은 사실 그랜트라는 명령어는 여기서 안 했었죠. 왜냐면 루트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루트를 원격으로 접속하지 못하게 막아놨었으니까. 그런 보안 설정 같은 거를 초반에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컨테이너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화면 보시고, 자, 우리가 만든 계정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걸로도 뭐 그때도 당연히 가능한 거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뿐인 거고,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FTPD에서 이제 MySQL한테 일 넘겨가지고 네가 내 계정 FTP 계정 관리 좀 해줘 라고 해서 이 친구가 계정을 만들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뭐 했었죠? 여기 수업 페이지 7일차에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로컬 FTP로 접속 테스트 했었죠. 자, 해볼 거예요. 여기 DB에서 나와 주시고 FTP 127.0.0.1 들어가서 네임에다가 사이트 1 들어가서 패스워드 코리아 12313 딱 치면 자, 안됩니다. 안돼요. 근데 이건 왜 안될까요? 왜 안될까요? 우리가 CentOS에 있는 Pure FTPD 설정들에 어떤 설정을 넣었었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Pure FTPD랑 MariaDB랑 서로 이제 일을 넘기는, 얘가 이제 MariaDB한테 일을 넘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좀 했어요. 설정을. 누구의 설정을 건드렸었죠? 얘 거 건드렸었어요? 얘 거 건드렸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항상 설정은 아쉬운 놈이 하는 겁니다. 내가 쟤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일을 맡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리아DB한테 일을 맡길 거니까 얘한테 설정을 건드려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했었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는 얘가 CentOS 환경에 있는 애였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DB는 도커 환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랑 좀 달라졌잖아요.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나 뭐 계정이나 이런 것들은 유사해요.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CentOS 안에 있는 Pure FTPD는 얘를 바라보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를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설정을, 이 친구에 대한 설정을 좀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들어가 보면 우리 이런 세팅 해봤었지? 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에 새로 고침 해드렸고, 하단에 보면 Pure FTPD 설정이라고 하면서 명령어가 나왔을 겁니다. 복사해서 FTP 환경은 벗어나 주시고요.
다시 CentOS 환경으로 온 다음에 명령어 붙여넣기 들어가고. 자,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 클리어 텍스트도 하고 퓨어 FTPD도 이것도 넣어주고 여기 안에 뭐 유저는 이거 쓸 거고 패스워드 이거 쓸 거고 소켓은 이거 쓸 거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에 소켓 부분 한 줄 전체 긁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내용 부분만 복사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끼워넣기 모드 와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백 애매하면 원탭 맞춰주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계정 똑같이 만들었고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아니지,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죠? 우리 아까 했구나.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이 한 줄만, 이 소켓이라고 하는 이 한 줄만 잘 신경 써서 바꿔주고 저장하고 나가기. 그리고 나서 자, 퓨어 FTPD 설정 건드렸기 때문에 퓨어 FTPD 서버를 한번 껐다 켜줘야 됩니다. 또 시스템 ctl 리스타트 퓨어 FTPD 얘를 한번 껐다 켜주고요. 그리고 FTP 접속해보죠. 자, 사이트 1 코리아 12313 어때요? 이제 접속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에요. 이거 한 겁니다. 이거 이 한 줄의 내용을 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돌 수 있게 마리아DB 하나 컨테이너로 돌게끔 해놓은 거고, 그 친구한테 이제 FTPD가 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설정 건드려 준 거고요. 외부 접속기로 접근 가능하게 소켓 통신으로 또 연결시켜 준 거고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긴 나가고, 우리가 기존 CentOS에서 돌고 있던 게 뭐 엔진X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퓨어 FTPD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였어? 마리아DB는 이미 옮겼고요. 얘는 이미 이전. 그리고 뭐 PHP 같은 것도 있었죠? 이런 거 해봤는데 얘도 이미지 내려받아서 컨테이너 환경 만들고 얘네끼리 그 쳐다볼 수 있게끔 세팅만 해주면 기존에 하던 거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리눅스 이 환경을 구축하는 연습을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막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제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막 스냅샷 초기 상태로 막 복원하고 다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얘가 꼬이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냥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쳐보면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그냥 줘요. 근데 이렇게 데이트를 쳤을 때 여기에 오늘이랑 날짜가 다른데? 뭐 시간이 다른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도커를 사용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커까지 작업하는데 나 진짜 실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안 되지? 그럼 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는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세팅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H S 옵션을 사용해서 2023. 점이 아니라
1106 그리고 지금 17 55 뭐 대충 이렇게 이러고 엔터 치면 지금 현재 이 CentOS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과 날짜가 얘로 바뀐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정확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기다렸다가 지금 55인데 56으로 바뀌었죠. 56 넣어서 그냥 엔터 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던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날짜 시간 데이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